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미국 대통령 공화당 후보 경선에 나선 트럼프 후보와 헤일리 후보의 미국 외교 정책을 바라보는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교 정책에서 트럼프와 헤일리는 커다란 줄기에서는 생각만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타일의 차이는 외교상 매우 다른 결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동이나 우크라이나의 전쟁터와는 거리가 먼 곳에서 미국 외교 정책의 미래를 놓고 매우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햄프셔에서 열린 유세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대선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마지막 남은 라이벌인 니키 헤일리를 세계주의자들의 사랑을 받는 전쟁광으로 몰아붙이며 자신만이 3차 세계대전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트럼프의 주장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트럼프는 화요일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승리했습니다. 물론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여름까지 경선에 계속 참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의 팀이 원했던 압도적인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아이오와주에서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제치고 승리한 이후 많은 분석가들은 트럼프 캠페인이 거의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1월 대선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세계주의의 우호적인 파이낸셜 타임스는 화요일에 헤일리는 화요일에 전통적으로 매파적인 공화당원이고 트럼프는 미국 정치의 오른쪽에서 견인력을 얻고 있는 고립주의적 경향을 보이는 화요일의 세계에서의 미국의 위치에 대한 상충되는 비전 화요일의 사이의 싸움이라고 썼습니다. 미국의 외교 정책은 헤일리가 트럼프와 차별화를 하고 비판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녀는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브로맨스를 맺고 있으며 김정은 정권에 의해 수감된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사망한 후 북한 김정은에게 러브레터를 보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파와 고립주의자 사이의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헤일리 대사는 트럼프 정부에서 2년 동안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녀는 2018년 10월 갑작스럽게 대사직에서 사임했습니다. 그녀는 유엔에서 근무하는 동안 트럼프의 외교 정책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퇴임 직전인 2018년 9월 그녀는 트럼프의 유엔 총회 연설에 대해 믿을 수 없는 변론을 펼쳐 모인 세계 지도자들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당시 헤일리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트럼프가 얼마나 정직한지 좋아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외교 정책과 헤일리 외교 정책의 차이는 둘 다 인정하는 것보다 더 미묘합니다. 그녀가 인정했듯이 헤일리도 2016년에는 트럼프만큼이나 외교 정책의 초보자였습니다. 저는 유엔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도 몰라요. 내가 아는 건 모두가 유엔을 싫어한다는 것뿐이다. 그녀의 회고록에 따르면 그녀는 트럼프의 한 지인에게 말했다. 헤일리는 시리아와 북한과 같은 미국과 적대적인 국가에 대한 공격적인 정책을 주도했지만 트럼프가 리틀 로켓맨이라고 일축한 김정은에 대한 트럼프의 위협과 일치하는 2018년에 유엔 제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매파의 역할을 한 것이 가장 분명합니다. 워싱턴과 평양 사이의 관계가 따뜻해졌을 무렵 그녀는 이미 퇴임의 길로 향하고 있었다. 이 조치로 인해 헤일리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비롯한 다른 행정부 관리들과 갈등을 빚었고 틸러슨은 이를 부분적으로 막았지만 트럼프의 지지를 얻었고 틸러슨이 쫓겨난 후 정책 집행자금이 삭감되었습니다. 유엔 체제에서 자신의 업적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는 헤일리 대사는 작년에 가능한 한마니
유엔 기금을 없애겠다고 약속하는 등 다자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녀는 세계보건기구를 중국이 돈을 주고 사들인 것이라고 묘사하는 등 트럼프의 음모론적 수사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헤일리가 항상 트럼프의 외교 정책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은 트럼프도 종종 그렇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는 이번 주 데일리 메일에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의 고립주의적 수사가 종종 그의 행동과 상충되기 때문에 트럼프의 두 번째 대통령직이 세계에 필요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존슨은 시리아 정권이 화학무기를 사용하자 즉시 트럼프가 명령한 시리아 공습이나 바그다드에서 카셈 솔레이마니 이란군 사령관을 표적 살해한 것을 트럼프가 서방의 적을 공격할 의지가 있다는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존슨은 오바마 행정부에 비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가 크게 확대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존슨의 견해는 매우 낙관적일 수 있지만 트럼프의 외교 정책의 상당 부분을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과 연결시키는 관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었으며 그의 행정부는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에 유지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아랍 독재국가와 화해했습니다. 트럼프가 경쟁자들과 다른 점은 고립주의가 아니라 독재에 대한 포용입니다. 바이든은 이것이 얼마나 잘 먹혔는지에 대한 비판이 있긴 하지만 글로벌 민주주의 메시지를 밀어붙였습니다. 헤일리는 트럼프가 북한의 김정은,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과 같은 독재자들과 친구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선거 운동에서 비슷한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트럼프는 여전히 독재자, 지도자에 대한 호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에서 열린 집회에서 그는 언론 통제와 헌법 개정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 독재 지도자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를 칭찬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는 매우 위대한 지도자이며 매우 강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너무 강해서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외교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든 국내에서의 영향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트럼프는 여전히 자신이 2020년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거짓 주장하고 있으며 1월 6일 피고인들을 인질이라고 부르며 반란군 체포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척할 수 없는 미국 정치 시스템의 썩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푸틴의 말을 인용하는 등 수정주의 주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트럼프의 조롱은 헤일리 대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으로서 독재자들과 맞서 싸우겠다는 그녀의 주장은 다소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헤일리는 지금이야 트럼프가 독재자를 좋아한다고 비판할지 모르지만 그녀는 트럼프 밑에서 일했고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 이후에만 민주주의에 대한 트럼프의 공격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공격이 있은 지 불과 몇 달 후인 2021년에 발간된 헤일리의 프로파일에서 폴리티코의 팀 엘버타 기자는 전 유엔 대사에 대해 오늘날에도 여전히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은 다음과 같다. 그녀가 트럼프에 대해 그의 습관과 방법을 가까이서 연구할 기회가 충분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심하게 잘못 읽었다면 어떻게 블라디미르 푸틴 같은 사람을 그녀가 다룰 수 있다고 우리는 믿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 공화당 후보 경선에 나선 트럼프 후보와 헤일리 후보의 미국 외교 정책을 바라보는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